6월 18일 주간 제시 일정입니다. 신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는 뉴욕 증시지만은 그 업종의 변화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뉴욕 증시 업종들의 상승률인데 보시면은 구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브로드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한 반사익이 없는 기업들의 강세가 약간 주춤하고 있죠. 물론 엔비디아는 어마어마합니다. 726달러예요. 네, 강세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일단 빅테크 종목들이 쉬어가는 단계에서 이제 오버행 이슈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주가가 언제까지 올라갈 수는 없어요. 단기적인 조정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조정이 나와줄 수 있는 원래 타이밍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다른 성장주들이라든가 그동안 조정이 나왔던 업종들로 수급을 돌릴 수가 있었는데 이 금리 인하가 계속 미뤄지고 있죠. 지난주 내내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들이 이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5월 금리 인하도 50% 미칩니다, 여러분들. 6월 금리 인하가 지금 약간 70%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한 90%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확률이. 그래서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게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월가에서는 연준이 현재 고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네. 왜냐면은 아직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준이 긴축 정책을 왜 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풀었죠. 그래서 물가를 지금 9%에서 9%대 이번에 3.1%가 나오긴 했지만은 2% 후반에서 3% 초반까지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떨어지는 이 하락률을 보면은 이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 이스라엘 하마스 중동 리스크가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이런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악재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거는 결국엔 에너지거든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식량, 네, 천연가스, 원유, 목재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중동 석유 지역들 전 세계에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들이 크기 때문에 연준도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겠다 이렇게 발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표를 보고 하겠다 당연한 얘기지만은 우리가 올해 작년에 증시를 끌어올렸던 주요 재료가 내년에 금리 인하는 분명히 할 것이고 3월에 처음 시작해가지고 최소 4번 최대 7번까지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중동 리스크가 터져버렸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2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 연준 인사들도 갑자기 여기서 금리를 내려버렸다가는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재촉발되면은 그때는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은 국내 증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국채 금리가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10년물은 2.3, 2년물은 4.5가 고점이에요. 네, 근데 고점을 2년물이 돌파했습니다. 네, 돌파했다는 거는 여전히 국채금리가 뭡니까 여러분들 안전자산이잖아요. 안전자산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다는 거다. 근데 빅테크가 원래 안전자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빅테크에 대한 투자들이 금리 인하가 되고 그럼 더욱더 많은 다른 성장주들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그쪽으로 퍼질 수가 있는데 또 이렇게 수급이 쏠려버리게 되면은 가는 종목만 가는 그런 장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들. 그래서 최근에 이게 정말 재밌는 건데 보시면은 보통 10년 국채금리가 오르면은 주가가 떨어져야 되고 10년 국채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차라리 같이 올라요. 네. 좀 기묘한 상황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정말 예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소되지 않는 글로벌 악재 신경 쓰지 말자. 우리가 지금 신경 쓸 거 뭐냐면은 금리 인하 언젠간 하겠죠. 금리 인하를 여러분들 하겠죠.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물론 올해 3번 정도지만 그래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은 그 금리 인하를 할 동안에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뭐가 해야 된다?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요 세제 지원안 중에서 자사주 소각시 세공제를 하겠다. 이거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여러분들 자사주 소각하고 배당하면은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또 개인 투자자 배당 혜택 이런 것도 좋죠. 네, 고배당 기업 투자에게 배당 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대주주 일반 주주 배당 소득세 혜택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주주도 너희 회사에 투자해서 너도 배당을 받아가 스톡 옵션을 받아가지 이렇게 정부가 지금 계속적으로 권유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징검다리 역할을 이번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에 해준다면은 저는 충분히 코스피 3년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포지션이 지금 그래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악재는 다 맞았어요. 모든 악재는 다 맞았어. 수급도 다 뺏겼어. 근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받쳐주고 있고 외국인 투자들의 지금 매수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죠.
네, 왜냐면은 정부가 계속적으로 이런 기업 금융 지원 방안도 진행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게 지금 역대급이거든요. 매수세가 지금 역대급이에요. 여기서 2조만 더 들어오면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한 달에 외국인 순매수세가 들어오는 겁니다. 2월 달에. 자, 충분히 가능하죠. 아직 18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이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고 더 좋은 이 정책들이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 뭐 기준금리 동결이 될 수밖에 없죠. 네, 보시는 것처럼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크고 미국 일단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하고 지금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금리를 안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좀 내려야 되긴 하긴 하는데 지금 가계대출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금리는 안 되는데 가계대출이 계속 오르고 있어. 금리를 내려버리면은 가계대출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긴축 정책인데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죠, 여러분들. 이상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잡기 위해서 고강도의 긴축을 우리나라는 할 필요가 있다. 근데 부동산 리스크가 워낙 크니까 이게 총선 전후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뭐 이창용 총재의 이런 스탠스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다. 오히려 금리를 올리려고 했다가 지금 정부에 막힌 사람이죠. 이창용 총재는. 그래서 금리에 대한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들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 중요한 거는 결국 저 PBR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외교 투자의 수급이 더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럼 저 PBR 관련된 테마 중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 유보율 높고 자사주 매입에 소각 자사주 매입해야 되니까 유보율 높고 네, 이런 종목들은 많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걸 제외하고는 뭐 개별적인 주간 상승 테마, 이제 뭐 지난주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가 올라간다? 초전도체, 리튬, 뭐 전환사채 테마주들, 그리고 여기에 갑자기 원격 진료 관련 테마주. 아마 이번 주 내내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원격 진료 관련 테마주들 강세가 나왔고, 여기 반도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깔고 가는 거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테마주들이 계속 돌고 가고 있어요. 네,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은 특히 리튬 관련된 업종들 같은 경우 전환사채 관련 테마가 있긴 하지만은 일단 제가 그 에코프로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앨범 말이 올해 리튬 가격이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지금 다 떨어졌어요. 제가 전 이거 영상 올려드리면서 같이 이거 링크도 보내드렸는데, 그래서 2차전지 종목들에 대한 수급도 다음 주에 좀 들어올 수 있다. 근데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 PBR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영업이익이 다 개박살이 났어요. 개박살났기 때문에 조심하셔라. 2차전지 종목들은 조심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추매를 할 타이밍은 아니에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2차전지에 이어서 비트코인도 최근에 강세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가상화폐 관련된 테마주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랑 빗썸이 정말 주축인데 이 두 종목들이 지금 상장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장 준비까지 호재가 엮였기 때문에 더욱더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별적인 종목들, 덕성, 뭐 PBR 관련 테마주들, 2차전지 관련 테마주들, 그리고 우크라 지연 이슈가 나오면서 뭐 3부 토건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초전업체, 네, 2차전지, NFT 이슈가 또 나오게 되면서 크게 탄력이 나왔다는 점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유망하게 보고 있는 게 자동차. 반도체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굉장히 유명하게 보고 있고, 그 반도체 자동차 중에서도 뭐 하이브리드라든가 수소, 신재생 에너지 관련 테마주들로 좀 고개를 돌릴 수 있다. 그러니까 2차전지도 신재생인데 사실 2차전지는 너무 많이 올라서 결국 각자의 그런 파이가 있잖아요. 수소차도 어느 정도의 파이가 있고, 2차전지도 파이가 있고, LFP 2차전지 중에서도 뭐 LFP 배터리가 있고, 사원계 배터리가 있고, 그리고 뭐 전고체 배터리 이게 파이가 있는데 그 파이들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특정한 업종의 매수? 그러니까 왜냐면 그 파이가 작은 대신에 특정주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종목만 올라간단 말이에요. 정부가 만약에 수소차 관련해서 지원한다, 그럼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쫙 올라가거나, 아니면 정부가 전고체 배터리 지원한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되면 10개가 안 돼. 우리나라에서 10개 그 중에서 대장주 몇 개 올라가든지 이런 식의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2차전지 관련해서 투자하실 분들은 약간 LFP라든가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고개를 돌리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다음 주죠. 월요일에는 육주택 휴장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쉴 수 있고, 쉬는 게 아니고 수급이 약간 좀 정체될 수 있고, 그리고 중앙권 증시가 다음 주부터 정규적으로 개장하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이동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뭐 이제 지금 이게 커지고 있어요.
이게 저는 좀 이게 완화될 줄 알았는데 커져가지고 아마 내일도 원격진료 관련 테마주들이 크게 탄력이 나올 수 있고, 여기도 더 해가지고 정부가 지금 비대면으로 이제 의약품을 배달할 수 있는 배달 서비스까지 허용을 준비하고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 의료계를 이번에 좀 개선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FAC 의사록이 공개되고, 목요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K웨더 신규 상장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좀 공모 청약이 전부 스펙주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셔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E8, 코스엠이 다 신규 상장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희망밴드가 다 상단을 초과한 모습. 이 정도까지 내용이 있고, 뭐 큰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같던 테마가 반복될 거예요. 지난주에서 올라갔던 테마가 이번 주에도 반도간, 왜냐면은 글로벌적으로 변한 이슈가 일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부적으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탄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내일이죠. 내일 뭐 원격 진료 테마라든가 아니면은 저 PBR 관련 테마주 중에서도 유보금이 많은 종목들, 또 통신주 사야 되나요? 통신주 관련해 가지고 아니면 게임주 통신주들이 좀 유보금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을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